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석박 4년차인 강경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토픽 모델링을 관련 이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셋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픽 모델링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보이려고 제가 예전에 약간 개인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를 좀 갖고 왔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그 날을 기점으로 그 주변 날짜들의 기사를 한 2만 건 정도를 이렇게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토픽 모델링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뭐 재밌게 그 당시에 뭐 사드 사태, 탄핵, 대선, 뭐 특검 수사 약간 이런 토픽 모델링 각 토픽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만 건 뭐 몇십만 건의 문서들을 저희가 몇 개의 토픽들로 분류해 달라 이렇게 토픽 모델링한테 뭐 하면은 토픽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결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토픽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대규모 뉴스 기사들을 좀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각 토픽들을 이렇게 어떤 형태로 분포해 있는지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비즈라는 학회에 냈었던 토픽 모델링 시각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뉴욕 타임즈의 그 노스 코리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년치를 좀 수집을 해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김정일 관련된 토픽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약간 뭐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 핵무기 관련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대규모 데이터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을 다 보지 않고도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그 저번에 SSCR이라고 해서 그 약간 소셜 사이언스 쪽이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융합한 저널에다 냈던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포럼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 거기에 있는 유저들이 어떻게 좀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을 하는지 이걸 토픽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엄청 약간 떡상을 해가지고 엄청 여기서부터 거의 0달러에서 시작해서 거의 2천 몇백만 원까지 떡상을 하면서 엄청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했었잖아요. 뭐 저도 뭐 요쯤에 사서 요쯤에 팔아가지고 술값 정도 벌었었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포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좀 가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개발자들은 엄청 다양한 종류의 화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개발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화제를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좀 엄청 오르면서 외부 사람들이 엄청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주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비트코인 포럼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룹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랑 좀 나머지 대다수 그룹 이렇게 좀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오피니언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엄청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좀 기존에 있는 소수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엄청 가격이 오르면서 엄청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는 좀 적고 특정 토픽,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토픽만을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수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엄청 이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면서 엄청난 파퓰레이션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류를 어떻게 저희가 실제로 나눌 수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저는 약간 페이지 랭크 같은 알고리즘인 히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실제 오피니언 리더들을 좀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이런 댓글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히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서러티 스코어를 계산을 했는데요. 뭐 어서러티 스코어는 페이지 랭크에 있는 뭐 중요도 스코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가지고 제가 뭐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재밌게도 이렇게 약간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상위 유저들이 전체 80%의 어서러티 스코어를 다 좀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12%의 유저들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고 좀 정의를 했고 나머지를 머저리티 유저 그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약간 제가 예상한 것처럼 오피니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 기술적인 단어들 그리고 좀 다양한 주제의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머저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것처럼 약간 가격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어떤 토픽들이 있는지를 저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 토픽들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할 때는 NMF라는 기법을 가지고 했고 각 날짜별로 어떤 단어들이 몇 번 사용됐는지 이런 텀 데이트 매트릭스를 행렬 분해를 해가지고 각각의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토픽 가중치들을 계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토픽 가중치들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머저리티 유저 그룹에 있는 토픽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이 높은 상위 3개 토픽을 시각화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세와 거의 비슷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저리티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트코인 가격에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머저리티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에만 좀 초점을 맞춘 그룹, 그에 반해서 오피니언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오피니언 유저 그룹이 비트코인 포럼 전체를 좀 대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포럼에 있는 전체 유저들이 쓴 글을 토픽 모델링을 하고, 아까도 오피니언 유저 그룹과 머저리티 유저 그룹이 각각 토픽 모델링 한 결과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시밀러리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유저 그룹에 있는 15개 토픽과 전체 그룹에서 나온 토픽 15개를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해봤는데, 그것을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구했습니다. 뭐 전체 n by n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좀 노이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1대1 페어로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했는데, 그때 뭐 1대1 페어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높은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 이렇게 페어가 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좀 재밌게도 좀 머저리티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토픽에 대해서 스코어가 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스코어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실제로도 뭐 이렇게 엄청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머저리티 유저 그룹 같은 경우에 특정 토픽에 대해서는 다 커버를 하지 못한다. 심지어 오피니언 유저들은 머저리티 유저에 비해서 엄청 적은 수의 유저들이고, 포스트 총 개수도 살짝 더 적어요. 그에 비해서도 오히려
그 커뮤니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간 커뮤니티 자체를 분석을 할 때 오피니언 유저들, 중요한 유저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분석을 하면 좀 더 커뮤니티 분석을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방법론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토픽 모델링을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약간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다들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요새 엄청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미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 발달하면서 이미지 생성되는 이미지 자체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 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새 홍콩 시위처럼 실제 인스타그램에 홍콩 이걸 치면은 이런 약간 시의성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약간 그 SNS에 있는 이미지들이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를 또 뭔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미지 기존에 있는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한계도 있고 해서 주로 텍스트 다큐멘트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토픽 모델링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발상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미지들을 뭐 예전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런 K민즈 클러스터링만을 가지고 시각화를 하면 또 각각의 점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TSN이 시각화해서 각 이미지 그룹들이 어떤 키워드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분석을 할 때 엄청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각각의 이미지들을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서 어떤 좀 세멘틱한 캡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VGGNet이나 레즈넷 같은 기존의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피처 벡터를 뽑고, 그 피처 벡터와 그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통해서 뽑은 텍스트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매트릭스를 NMF를 통해서 이렇게 행렬 분해를 통해서 토픽 모델링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픽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시각화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도 각각의 그룹들이 비슷한 그림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모터사이클끼리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고, 뭐 약간 정상회담 같은 그림들, 뭐 야구 그림들 이렇게 있고, 이런 시각화 이외에 각 그룹들이 어떤 토픽 키워드들로 나타나 있는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몇천 개의 그림들이 어떤 주제의 그룹들로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각각의 토픽이 어떤 거가 있는지 더 보면은 실제로 뭐 약간 피서라든지 웨딩, 그리고 집회, 약간 국방, 이런 토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의 토픽에 실제로 이런 뭐 비슷한 사진들끼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토픽별로 웨딩이라는 토픽에 대해서는 약간 세레머니, 키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들과 그 토픽에 맞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미지 리트리버에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까 각각의 그림들이랑 각각의 키워드들이 토픽 가중치들이 각각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 가중치들을 가지고 가장 비슷한 사진을 찾거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눈밭에서 뛰는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의 토픽 가중치와 가장 비슷한 그림들을 뽑았더니 실제로 뭐 이렇게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는 그림들이거나, 아니면 베이스볼이라는 단어의 토픽 벡터와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야구 경기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토픽 모델링을 이용을 하면은 기존의 저널 뭐 언론학 쪽에서는
타겟팅 시어리, 약간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언론과 여론, 뭐 언론과 커뮤니티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언론과 커뮤니티 간에 어떻게 좀 더 정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디어에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분석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